평생 함께갈 건강한 내일을 위해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하는 5가지 예방 행동. 무언가를 먹었다면 그게 무엇이든 반드시 칫솔질. 올바른 칫솔질만으로도 치아의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충치는 절대 스스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칫솔질. 충치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참 좋아해요. 햄버거와 단짝인 탄산음료, 과자, 빵 속에 가득한 설탕. 여러분들이 무심코 먹는 음식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말랑말랑 젤리와 캐러멜은 충치의 절친이죠. 설탕이 들어간 음식과 이와 같이 치아에 달라붙는 음식을 피하고 과일 채소는 많이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치를 예방할 수 있어요. 살이 많이 찌고 몸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 음식 대신에 영양가 있는 단백질, 비타민, 칼슘 등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읍시다. 치아에 씹는 면에 깊고 좁은 골짜기가 있는 경우 세균이 침투하기 매우 쉬워 충치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틈을 메워서 세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틈이 생기면 그 속에 음식 찌꺼기와 세균들이 자리 잡고 충치를 만들어내죠. 한번 만들어진 충치는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틈이 없게 구석구석 잊지 마세요. 치아 홈 메우기. 깨끗한 치아에 불소를 도포하는 일은 치아의 세균을 이겨낼 튼튼한 갑옷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불소 치약을 사용하거나 불소 용액을 이용해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치과를 방문해서 불소 도포를 받을 수도 있죠. 내 치아에 튼튼한 갑옷을 입히는 일 잊지 마세요. 불소 도포.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치과에서 구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해요. 충치는 소리 없이 찾아오거든요.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치석 제거를 받고 잇몸병과 충치 치료를 미리미리 받는다면 건강한 치아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겠죠?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1년에 2번씩 가보면 어떨까요? 내 일을 위한 5가지 예방행동. 건강한 구강관리의 첫걸음입니다. 나의 건강 체중 알기. 강희야, 왜 급식을 안 먹고 있어?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이야. 뚱뚱하지도 않은데 왜? 날씬하게 보이려면 살을 더 빼야 할 것 같아서. 한류스타 한송이는 포도만 먹고 살 뺐대. 나도 도전하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너무 기운이 없고 어지러워. 무리하게 다이어트해서 그렇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체중에 대해서 고민하고 체중 조절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나에게 맞는 적정한 체중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아요. 건강 체중이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체중을 의미해요. 우리가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건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너무 체중이 적어도 체중이 많이 나가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체중이 건강 체중보다 적게 나가면 뼈가 약해지고 감기 등의 질병이 생기기 쉬워져요. 또 자신감이 없어질 수도 있고 허약해져 운동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체중이 건강 체중보다 많이 나가면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등의 질병이 생기기 쉽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운동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답니다. 그럼 나의 건강 체중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나의 체중이 건강 체중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 소아 청소년 표준성장 도표라는 표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 표에서는 성별과 키에 따라 나의 체중이 저체중, 건강체중, 과체중, 비만중 어디에 속하는지 색으로 구분해 놓았어요. 먼저 나의 건강체중을 알기 위해서는 나의 키와 몸무게를 알아야 해요. 만약 내가 남자고 130cm에 30kg이라면 해당 키와 몸무게의 선을 그어 만나는 점이 노란색인 건강체중 구간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키가 같은 130cm라도 만약 몸무게가 50kg라면 해당 키와 몸무게의 선을 그어 만나는 점이 보라색인 비만 구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때요? 나의 체중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표를 통해 알아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건강 체중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건강 체중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올바른 식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루 3끼 식사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먹어요.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어요. 음식을 꼭꼭 씹어 천천히 먹어요. 배가 부르지 않을 정도로 알맞게 먹어요. 식사나 간식을 먹을 때 TV나 핸드폰을 보지 않아요. 밤늦게 음식을 먹지 않아요. 열량이 적고 영양이 풍부한 간식을 먹어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어요.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를 되도록 적게 먹어요. 기름지거나 달거나 짠 음식을 적게 먹어요. 규칙적인 운동 습관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30분 이상 꼭 운동을 해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녀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요. 컴퓨터 게임이나 핸드폰을 보는 대신 밖에 나가 놀아요. 쉬는 시간 공부하는 사이에 맨손 체조나 스트레칭을 해요. 건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이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겠지? 응, 앞으로는 규칙적으로 다양한 음식들을 먹고 운동을 더 많이 할 거야. 건강한 식사 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모두 다 화이팅! Yesus, lemah ini be kemana? 다양하게 골고루 먹기. 이것저것 골고루 먹어야지. 왜 골고루 먹어야 돼요? 저는 밥이 제일 좋아요. 밥이랑 고기만 먹을래요. 우리는 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반찬만 먹으면 안 될까요?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하는 이유를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아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힘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영양소가 필요해요.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서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우리 뼈를 구성하고 소화와 같이 몸 내부의 활동을 조정하는 비타민과 무기질 등의 영양소가 필요하답니다. 이 많은 영양소를 다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이 영양소들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주 먹는 식품을 5가지로 분류하여 이 5가지 식품군을 적절히 먹으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 구성 자전거를 만들었어요. 식품 구성 자전거의 앞바퀴는 매일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해야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전거에 앉은 사람은 매일 충분한 양의 신체 활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비만을 예방할 수 있음을 의미해요. 뒷바퀴 속에는 5가지 식품군이 있는데
각 식품군을 먹어야 하는 양에 따라 바퀴 면적의 크기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답니다. 그럼 각 식품군에는 어떤 식품이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우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힘을 주는 에너지의 공급원인 탄수화물이라는 영양소가 풍부한 곡류군입니다. 주식으로 이용되는 곡류, 면류, 떡류, 빵류, 시리얼류, 감자류, 과자류 등이 있어요. 다음으로는 우리의 피부, 근육, 피, 머리카락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이 신체의 재료로 사용되고 면역력을 높게 해주는 단백질이라는 영양소가 풍부한 고기, 생선, 달걀, 콩류입니다. 육류, 해산물, 달걀류, 콩류 등이 있어요. 삼겹살, 갈비와 같이 기름이 많은 부위보다는 등심이나 목살 같은 기름이 적은 살코기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다음으로는 우리 몸 안의 기능을 조절해주며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류예요. 채소류, 해조류, 버섯류가 있어요. 국이나 반찬 또는 양파, 파, 마늘, 생강 등의 양념류로 섭취할 수 있고 제철 식품으로 먹으면 영양소를 더욱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과일류인데요. 채소류와 같이 우리 몸 안의 기능을 조절해주며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고 과일류 역시 제철 식품으로 먹으면 영양소를 더욱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해주며 키를 자라게 하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우유 유제품류예요. 우유, 두유, 요거트와 같은 식품이 있어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은 매일 우유를 2컵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해요. 그렇다면 이 5가지 식품군은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것이 적당할까요? 곡류군과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매 끼니마다 1에서 2가지, 채소류는 매 끼 2가지 이상 먹어요. 과일류는 매일 1-2개, 우유 유제품류는 매일 2잔씩 먹어요. 앞으로 5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보아요. 그렇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OX 퀴즈를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을 식품군으로 나누어 설명한 모델은 식품구 성자전거이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5.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5가지 식품군으로 식품을 나누어 식품구 성자전거를 만들었어요. 두 번째 문제. 에너지를 내는 곡류군에는 달걀, 콩 등의 식품이 포함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 곡류군에는 곡류, 면류, 떡류, 빵류, 시리얼류, 감자류, 과자류가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생각, 의견 등을 정리하여 작성하여 보세요.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와 가족의 의견도 함께 알아보세요. 건강한 식습관 모두 다 파이팅! 규칙적으로 먹기. 아우 배고파. 아직 점심시간이 한참 남았네. 건이야, 아침 안 먹고 왔어? 응, 아침에 밥 먹을 시간이 어딨어. 밥 먹을 시간에 더 자야지. 급식 시간, 건이가 허겁지겁 밥을 먹고 난 후
건이야, 너 어디 아파? 점심때 배가 너무 고파서 허겁지겁 먹다 보니 평소보다 많이 먹고 소화도 잘 안 된 것 같아서 배가 아파. 여러분은 오늘 아침밥을 먹었나요? 건이는 오늘 아침을 먹지 못해 점심때 과식을 한 결과 배가 아팠어요. 만약 건이가 아침 식사를 하고 왔다면 점심시간에 과식을 하지 않았겠죠. 이렇듯 아침 식사는 과식을 예방해주는데요. 이외에도 아침 식사가 중요한 이유를 함께 알아볼까요? 아침밥은 우리가 오전에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뇌가 필요로 하는 포도당이라는 영양분을 공급해줘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해줘요. 또 아침을 먹었을 때 점심이나 다른 식사를 과식하지 않게 되어 폭식과 비만을 예방하고 고른 영양 섭취를 할 수 있게 돼요. 또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변비를 해결할 수 있고 입냄새를 줄여줄 수 있답니다. 이와 같이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 아침을 먹지 않는다면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해 집중력이 저하되어 몸이 어지러울 수 있고 힘이 없어 신체 활동을 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건이처럼 간식이나 점심을 폭식하여 배가 아프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등의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뿐만 아니라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야 하는데요. 규칙적인 식사의 중요성 또한 함께 알아보아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면 소화가 잘 돼요. 고른 영양 섭취를 할 수 있어요. 과식을 예방해요.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혹시 점심이나 저녁을 먹지 않아 밤에 배가 고파 야식으로 과식을 한 적이 있지 않나요? 이렇듯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면 규칙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고 과식이나 폭식을 하거나 간식을 자주 섭취하게 되어 비만해질 수 있어요. 앞으로 규칙적으로 먹는 식습관을 함께 실천해 보아요. 그렇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OX 퀴즈를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 아침을 먹지 않으면 음식을 자주 먹게 되고 폭식이나 과식을 할 수 있어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5. 아침을 먹지 않으면 음식을 자주 먹게 되거나 점심이나 간식으로 폭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두 번째 문제.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저녁은 거르고 야식으로 몰아서 식사를 해야 해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 소화가 잘 되고 아침, 점심, 저녁을 일정한 시간에 먹어 한 끼에 몰아먹거나 야식을 먹는 습관을 예방할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생각, 의견 등을 정리하여 작성해보세요.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와 가족의 의견도 함께 알아보세요. 우리 모두 내일부터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식사해보기로 해요. 건강한 식습관 모두 다 파이팅! 채소, 충분히 먹기. 건강이는 오늘 아침에 어린이 10명 중 8명 채소 섭취 권장량보다 적게 먹어라는 제목의 신문기사를 보았어요. 이 신문기사에서 어린이의 채소 섭취에서 나타난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나라 어린이 10명 중 8명 이상은 성장기에 꼭 필요한 과일이나 채소를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 하루 동안 먹어야 하는 양인 권장 섭취 수준보다 적게 먹고 있다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채소를 충분하게 먹어야 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면 안 될까요? 채소를 충분하게 먹어야 하는 이유를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아요. 채소를 충분히 먹지 않으면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채소를 충분히 먹지 않으면 기운이 없고 피곤해져요. 감기 등 병에 잘 걸려요. 변비에 잘 걸려요. 빈혈이 생길 수 있어요. 짜증이 잘 나요. 비만해질 수 있어요. 특히 채소를 적게 먹는 어린이는 고기를 많이 먹거나 평소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먹고 군것질을 하는 경우도 많아 체중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채소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채소는 색에 따라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오색으로는 초록색, 노란색, 보라색, 하얀색, 빨간색이 있는데 색에 따라 그 역할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색의 채소를 먹어야 합니다. 그럼 함께 각 색깔별로 무슨 채소가 있는지, 먹으면 무슨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초록색 채소입니다. 초록색 채소는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초록색 채소로는 브로콜리, 오이, 대파, 애호박, 시금치 등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얀색 채소입니다. 하얀색 채소는 우리 몸의 피가 흐르는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하얀색 채소로는 무, 양배추, 마늘, 양파, 버섯, 대추 등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보라색 채소입니다. 보라색 채소는 우리 눈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보라색 채소로는 가지, 올리브, 적양배추, 콜라비 등이 있어요. 네 번째로는 빨간색 채소입니다. 빨간색 채소는 우리 심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빨간색 채소로는 빨간 고추, 피망, 비트, 토마토 등이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노란색 채소입니다. 노란색 채소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어 질병에 잘 걸리지 않게 해줘요. 노란색 채소로는 당근, 호박, 파프리카, 옥수수 등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5가지의 채소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채소는 나물, 생채소, 쌈 등의 형태로 매 끼니 2가지 이상 먹거나 간식으로 먹어야 해요. 채소를 즐기는 간단한 방법 3가지. 간식으로 채소를 생으로 먹어요. 아침 식사로 좋아하는 채소와 과일, 시리얼, 우유나 요구르트를 섞어 먹어요. 탄산음료 대신 100% 채소 주스를 마셔요.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생각, 의견 등을 정리하여 작성해보세요.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와 가족의 의견도 함께 알아보세요. 우리 함께 채소를 충분히 먹는 식사 습관을 실천해보아요. 건강한 식습관 모두 다 파이팅! 영양 성분 표시에 대해 알아봐요. 우와, 내가 좋아하는 과자다. 나 저거 사 먹을래. 감이야, 잠깐. 간식을 고르기 전에 영양성분표를 먼저 확인해야지. 영양성분표? 그게 뭔데? 자, 과자 뒤를 봐봐. 영양성분표란 영양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 표야. 에이, 있잖아. 난 그냥 맛있으니까 사 먹을 거야. 우와, 이가 너무 아파. 그러게 내가 영양성분표를 확인하라고 했잖아. 이래도 영양성분표를 안 보고 간식을 먹을 거니? 오늘부터는 나도 영양성분표를 보고
간식을 먹어야겠다. 영양성분표가 뭔지 알려줄 수 있어? 여러분 강희처럼 아프지 않으려면 영양성분표를 꼭 확인해야 해요. 영양성분표란 가공식품이 가진 영양성분의 양과 비율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가공식품의 포장지를 잘 살펴보면 어떤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영양성분표를 통해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뇨,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등의 9가지 항목의 함량을 확인할 수 있고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영양성분표는 영양정보를 제공해주므로 좀 더 건강에 좋은 간식을 선택하고 싶을 때는 꼭 확인해야 해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식품을 가장 좋아하나요? 이 중에 빵, 사탕, 아이스크림, 과자, 음료수, 초콜릿, 케이크를 선택한 친구들이 있나요? 이러한 식품들은 당류가 유독 많이 들어있어요. 당류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내는 중요한 성분이지만 입자가 작고 소화가 빨라서 많이 먹게 되면 충치를 유발하고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자연식품이 아닌 인스턴트 식품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 몸은 필요량보다 많이 먹게 될 경우에는 뚱뚱해지거나 몸을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럼 영양성분표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첫째, 제품 앞면에 있는 총 열량을 확인합니다. 이 제품의 경우 총 열량은 370칼로리로 한 봉지를 다 먹으면 370칼로리를 다 먹게 됩니다. 둘째, 영양 성분 표시 단위를 확인합니다. 총 내용량인지 100g당인지 확인해줘요. 영양정보의 단위 내용량에 대한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확인하여 하루에 섭취해야 할 영양성분의 양을 조절하도록 합니다. 이 영양성분표를 보니 나트륨은 500m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트륨 500mg이 많이 먹은 건지 적게 먹은 건지 알 수 없다면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해당 식품을 통해 먹을 수 있는 영양성분 비율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식품에 표시된 25%는 하루 나트륨 섭취 준치의 25%를 먹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이 섭취하면 병이 생길 수 있는 영양성분인 나트륨, 당류, 지방은 특히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영양성분표를 직접 읽어볼까요? 만약 반봉지를 먹었다면 열량은 얼마일까요? 현재 보이는 표시 단위는 총 내용량이므로 한 봉지를 다 먹으면 470kcal를 섭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봉지를 섭취했기 때문에 영양성분표 영양정보의 2분의 1만큼의 열량인 235kcal를 섭취하게 됩니다. 이 간식을 반봉지 먹는다면 몇 g의 당을 먹게 될까요? 정답은 9g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OX 퀴즈를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 가공식품 중 영양성분표에는 9가지 항목이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5입니다. 가공식품 중 영양성분표에는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총 9가지가 의무적으로 항목이 표시됩니다. 두 번째 문제,
당뇨 과다 섭취는 충치를 유발하지만 체중 증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당류를 과다 섭취하게 되면 충치가 유발될 뿐만 아니라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생각, 의견 등을 정리하여 작성하여 보세요.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와 가족의 의견도 함께 알아보세요. 수시로 영양성분표를 확인하고 비교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더욱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모두 다 파이팅!